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뉴스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청산의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마다 설치된 회수통에 일회용 컵과 잔여물을 버려야 청산에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북구가 머그컵이나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품 사용을 일상화하기 위해 일회용품의 청산의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강북구는 청사 출입구에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하고 내부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홍보 활동을 실시한 뒤 오는 3월부터 일회용품 퇴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청사 내에서는 일회용 접시를 비롯해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비닐봉투를 일체 쓰지 않고 페트병과 플라스틱 빨대 등도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사용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억제 품목 대상인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숟가락, 수분이 있는 제품 포장을 위한 비닐봉투 등을 억제 품목으로 설정해 최대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새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새학기를 준비하는 예비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동구는 새학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새학년 맞이 학부모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는 미래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첫 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마련됐습니다. 1부에서는 한국 공교육 혁신과 미래 자녀 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특강이, 2부는 예비 초등학부모를 위한 정보 공유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사랑의 교복 나눔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10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졸업을 맞이해 더 이상 입지 않는 교복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수익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 학용품비 지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성동구는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권역별 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예관 개관 1주년 기념식이 4층 다목적실에서 열렸습니다. 공예관은 질 좋은 공예품을 합리적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자수, 한지, 칠보 등 전통공예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용산공예관 개관 1주년을 맞아 13일 용산공예관 4층 다목적실에서 용산공예관 개관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성장현 구청장, 구의원, 공예 관련 재단 대표, 각동 직능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개관 1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전통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한 조선의 꽃, 그리고 눈물의 해주도자 특별전 개막식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용산공예관 대표의 해주도자전 해설을 듣고 도자 특별 프로그램을 참관한 후 판매 전시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북 해주도자기와 석간주, 고가구 등이 전시된 해주도자전은 2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33일간 용산공예관 4층 다목적실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경기도는 1년 내내 기억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기념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떤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00년의 역사에서 1000년의 미래로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기념과 기억, 성찰 발전, 포용 미래 등 3개 분야로 나눠 10가지 기념 사업과 행사를 추진합니다. 기념 기억 분야에선 도내 21개 시군과 함께 29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항일운동 유적지 안내판과 표지판을 지난해 29개 시군 62곳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 65곳에 추가 설치합니다.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까지 독립운동가 특별 전시회를 통해 독립운동 자료와 사진 등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성찰 발전 분야는 경기도 제외 항일운동가와 3.1운동 관련 책자를 발간하고 공모를 통해 다양한 민간 기념 사업을 합니다. 포용 미래 분야 행사론
코리안 디아스포라 위대한 여정,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테마 관광 코스 개발이 진행됩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하는 기획 행사입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쿠바 등에 거주하는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되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연을 펼칩니다.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기 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는 도민들에게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를 1년 내내 기억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16일 새벽 4시부터 주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는 3,600원에서 4,600원으로, 대형 모범 택시는 6,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16일 새벽 4시 탑승권부터 인상돼 주간과 심야 각각 800원과 1,000원이 오릅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 거부 위반 지수가 높은 경우 운행 정지를 거쳐 감차, 사업면허 취소 등으로 제재 강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25개 구청으로부터 승차 거부 위반 처분 권한을 환수했으며 그동안 1차 처분 권한이 구청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 거부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잦아 택시 회사의 운행 정지라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조합원을 부당전보하거나 승진해서 배제하고 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전 사장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권재홍 전 MBC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은 법원을 나가면서 취재진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언론 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권력과 언론 노조가 노동조합법을 더 씌워서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게 본질입니다. 판결 내용 다 납득할 수 없고요. 항소하겠습니다. 법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이들이 일노조인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소속 기자와 아나운서 등을 부당전보시키고 승진에서도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사장단의 이런 행위로 노조가 위축되고 국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의 전통 향토 음식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는 전통 음식 학교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강릉 전통음식학교가 2019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발효 저장 음식, 로컬 푸드, 수제 맥주, 커피 음식 등 총 13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1인 1과정에 2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1년 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1, 2차 모집 후 미달 과정은 2월 28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영월군의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실무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는 연계사업 등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 이날 참석한 복지관 관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복지관의 중장기 계획을 비롯해 자산과 인사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인구 감소 위기에 돌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심혜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평창군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12년 20.6%, 2017년 24.1%를 차지하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인구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군은 출생자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고령화 인구 비율이 2012년부터 20%를 넘어서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정책 관련 주요 추진 부서 간 협의 사항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인구 정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무협의회는 총괄 교육, 출산 고령화, 귀농, 귀촌,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사업 추진 실무 담당자를 구성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업 추진 부서 담당급 20여 명이 참석해 분야별 인구 정책과 사업 진행 상황, 부서 간 협의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올해 2019년 평창군 인구정책 추진 계획을 이달 내로 확정해 인구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평창을 만들 수 있도록 고용 안정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돌봄, 양육 환경 조성, 정주 여건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의 최근 5년간 연령별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유소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창군은 노인 및 아동의 돌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고령 사회를 만들고 출생아 수 증가를 기대 효과로 뽑았습니다. 또한 군은 궁극적으로 활기차고 편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음성군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5월 15일까지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음성군은 본청과 9개 읍면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방지 대응을 위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 감시와 동시에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및 산불 감시원도 취약지에 배치했습니다. 보령시 LNG 터미널에서 발생되는 초저온 냉열이 냉동, 냉장 물류단지에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보령시는 지난 13일 한국중부발전 보령 LNG 터미널과 LNG 냉열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보령 LNG 터미널은 연간 350만 톤의 LNG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보령에서 어획해 가공되는 수산물의 경우 절반밖에 저장할 수 없어 LNG 터미널과 연계한 냉동 창고가 조성될 경우 어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증가하는 냉동식품 시장 규모에 맞춰 동남아 시장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를 목표로 대구시가 특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교통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교통안전회의와 워크숍, 실무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결과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의식 개선 과제로 학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2만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거리 퍼포먼스 등을 전개합니다. 사람 중심 현장 밀착형 교통인프라 구축 과제는 교통사고가 잦은 75개소를 선정해 시설을 개선하고 2019년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동구 해안지구와 달서구 상인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통법규 준수 및 차량 안전관리 강화 과제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 60대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버스 탑재형 단속 카메라를 교체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상시 단속합니다.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과제로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와 대중교통 전용 지구 등에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실증 기반 등을 마련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설치 운영되는 첫 국제기구입니다. 오는 6월 대전시의 아태 범죄통계협력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통계청이 2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태 범죄통계협력센터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 통계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6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개소할 예정인 아태 범죄통계협력센터는 UN 범죄마약사무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센터로 통계청이 국내로 유치, 지난해 말 대전시에 설치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지역 통계와 빅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통계 빅데이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경제의 활력과 정부 혁신 성장의 동력 확보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시는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부산대 개조 비전을 밝히는 선포식을 마련했습니다. 2월 13일 사상구 소재 폐공장 대호 PNC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장관 및 정재계 인사 450여 명이 참석한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선포식은 부산의 경제 침체와 이를 극복하려는 부산 대개조 과제를 상징하는 사상구 폐공장 대호 PNC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을 견인했던 이곳 사상공단에서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경제 침체로 도시 활력을 잃어가는 부산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 대개조의 비전을 연결, 혁신, 균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연결은 시민 삶의 질 하락과 도심 쇠퇴의 근원인 단절 문제를 해결하자는 전략입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만덕센텀 간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로 끊어진 도심을 연결하고 친환경 공원과 주거지로 대체해 도심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혁신의 방향은 스마트시티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인 에코델타시티 건설뿐만 아니라 사상공단, 센텀 1, 2지구, 북항 영도지구, 문현지구 등 부산 전체를 스마트시티화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균형은 부산 동서부권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 발전 철학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부산시의 부산 대개조 비전을 지지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오거돈 부산시장 두 사람 모두 비전 선포식 발언에서 부산 대개조의 성공이 대한민국 지역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7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선 개편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2일 노선 개편 추진 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노선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상황실은 운영팀, 노선 홍보팀, 인프라 정비팀, 용역 설계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 시까지 운영됩니다. 24시간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영상정보통합센터. 올해는 더욱 촘촘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올해 방범용과 어린이 안전 CCTV 신규 설치, 영상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 선별에 관제하는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 예방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정보통합센터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청소년 폭력과 응급 상황 등 700여 건을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범법자 검거에 기여하는 등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울릉경찰서, 울릉교육지원청, 포항남부소방서, 동해안경찰서와 울릉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김병수 울릉군수와 단체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울릉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는 각 기관에서 자체 운영 중이던 CCTV를 통합관리하며 24시간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체계를 갖췄습니다. 협약식에는 김병수 울릉군수와 단체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울릉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는 각 기관에서 자체 운영 중이던 CCTV를 통합관리하며 24시간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체계를 갖췄습니다. 관제센터는 앞으로 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기관별 유기적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릉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는 KT 울릉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비 사업으로 11억 원을 투입해 관제실, 장비실, 영상 판독실 등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화태 백야 구간의 연도교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확정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면제 신청을 하며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면제 필요성과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명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연도교 건설 사업은 화태도에서 오로도, 계도, 제도, 백야도를 잇는 국비 5,27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조기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교가 건설되면 돌산 화양 지역은 물론 동부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와 섬과 다리를 통해 체류형 섬 관광 시대를 열어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인 전주에서 전주 한식과 유럽의 내추럴 와인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국제 한식조리 학교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비노필이 후원한 전주 푸드 앤 내추럴 와인 페스티벌이 16일과 17일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동물의 윤리적인 음식을 개발하고 소비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친자연적인 재배 방식을 지향하는 내추럴 와인과 전주 음식을 결합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시는 이번 행사가 전주를 방문한 20여 개 와이너리 대표와 전 세계 내추럴 와인의 소비자,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 세계적인 미식 도시이자 문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에 참여한 와인 소믈리에 관계자는 전주와 내추럴 와인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며 단순 재배뿐만 아니라 유통의 과정까지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내추럴 와인을 생태도시이자 문화도시인 전주에서 맛볼 수 있어 굉장히 새로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전주를 방문해 이미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높게 평가한 와인메이커들도 이번 행사에서 전주가 내추럴 와인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통해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김광수, 안호영, 정운천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구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전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승수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 지역의 격차 해소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지방 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중심도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특히 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공약했다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보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제도과 사무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무특례 기준 등 도시들의 자치사무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수요 등이 고려되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미 제시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다양한 특례시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행정, 입법 전문가와 정치권 등의 지정 당위성을 피력한 만큼 향후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정읍 샘고을 관광열차 사업을 준비하며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관광열차 사업은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철도 관광상품을 이용해 정읍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1인당 숙박비 1만 원, 30인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도 각각 1인당 1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읍시와 한국철도공사 정읍역이 협약 체결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정읍역은 관광객 모집과 열차 운영, 사업비를 집행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정읍 방문의 해로 정하고 500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장호 수변 지역 개발, 구 도심 재생, 시내 관광을 위한 조곡천 복원,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스포츠타운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상품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시는 KTX라는 교통수단을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수도권 등 대도시의 관광객 유치와 정읍을 알리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정읍역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월부터 총 12회에 걸쳐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지역 농협 등에서 농업인 1,350명을 대상으로 2019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작목별 핵심 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은 영농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재배기술 교육과 함께 2019년 주요 농정시책, 주요 작물 생산, 유통 현황 등 농업인에게 유용한 교육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일부 작물에만 적용되던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영농계획에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PLS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편성됐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 교육은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농업, 농촌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월 18일 송하진 지사를 주재로 환경현안 대책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14개 시장 군수에게 이 같은 의제를 밝히고 불법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라북도는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 없이 중앙부처, 타 시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각 시장 군수에게는 환경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시장 군수의 지휘 아래 강력한 조치와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도내 방지 폐기물 우려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군사지 등의 방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등의 불법으로 투기해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치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추가 조사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환경 정책 및 대응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도 한층 강화된 환경 정책을 펼쳐 환경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도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해결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네, 한 주만 더 지나면 벌써 3월이 다가옵니다. 3월은 새 학기의 시작, 또 2019년의 새 계절의 시작인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뉴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